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인서울 부럽지 않은 고양시의 최고 탑 위치를 자랑하는 한강 프리미엄을 지닌 입지로 입주 전부터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은 곳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중 단연 탑 브랜드에 속하는 자이 브랜드 단지만 3개의 단지가 있고요. 가격 면으로 매매 지수가 가장 높은 단지는 디에트르 한강이지만 좀처럼 매수자가 접근하고 싶은 가격은 나오지 않는 단지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매가는 9억대입니다. 디에트르 한강의 경우 증여 계약이 좀 있어서 이 실거래가는 실제 시세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7월 이후에는 가장 먼저 대방 디에트르 한강 아파트의 KB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이더 리버의 KB 시세는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요. 지금 거래된 시세 대비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5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노도강의 경우는 매수 심리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도강의 경우 30-40%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훨씬 낮은 아직도 66 정도이지만요.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급격한 하락을 방어하면서 노도강의 경우 서울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매매 수급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유는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와 함께 상대적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올해 집중해서 강남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만 3만 가구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현재보다는 더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입주장 시기에 던지는 매물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의 입주장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남에 또 3만 세대 입주 물량이 나온다면 사실상 신도시급 규모이기 때문에요. 현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강남 입성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단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마도 20억대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입주장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대외적으로 불안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잔금을 치지 못하는 세대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하반기에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받쳐준다면 의외로 하방 압력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고양시 서울 옆세권으로 돌아와서 덕은지구부터 살펴보자면요. 삼정 그린코아를 제외한 약 4,000세대의 입주장이 8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전세 물량은 약 1,200세대 언더에서 나왔었고요. 현재 덕은지구의 전체 전세 물량은 월세를 제외하고는 약 200세대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각 단지별로 전세 물량이 소화되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부동산 하락장과 전세가 하락에 따른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본다면 이 정도 기간으로 물량을 소화해낸 덕은지구는 역시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는 자이더 리버와 이 포레자이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더 리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더 리버의 38평 매매는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됐고요. 이 상황을 본다면 대기 수요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매매가가 하락가를 반영한 금액대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실과 호갱노노 실거래가를 보면 자이더 리버의 84 A타입 실거래가는 9억 4,200이 최고가였고요. 아실은 좀 더 빠른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8억 3천이 최저가로 실거래가입니다. 자이더 리버의 9억대 거래라도 역시 분양가 대비 중도금 이자와 취득세를 내고 나면 대부분 마이너스 거래로 보셔야 되고요. 8억대 거래는 마이너스 폭이 더 큰 거래였습니다만 84A 타입의 경우는 9억 이하로 거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는 입주 전 호가 대비 4억 원도 정도 하향으로 조정된 금액이고요. 지금 진입하기에는 정말 좋은 가격대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프리미엄의 입지를 가진 덕은지구는 그래도 바닥 지지선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속적으로 덕은지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고양시의 서울 옆세권 지역으로는 덕은지구 외에도 향동지구와 지축지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덕양구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큰 아파트만 골라서 덕양구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보도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대장주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폭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는 최고 매매가는 21년 11월에 11억 9천을 찍었고요. 작년 7월에 10억 8천만 원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에 대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23년 전세가도 큰 하락폭 없이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향동의 대장주 리슈빌 더 포레스트는요. 지금 호갱노노 기준으로 보면 1월 17일에 8억 7천이 찍혔습니다. 최고 실거래가는 21년 10월 15일에 10억 5,500이 최고가를 찍었던 단지인데요. 1년 3개월 만에 하락폭은 최고가 대비 약 17.5%고요. 아실 기준으로 찍힌 6억 6천의 매매가를 보자면 약 40% 정도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6억 6천의 거래가는 증여 계약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거래했던 금액들을 보더라도 7억대의 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있었고 1월 17일 신고가는 8억 7천이었는데 1월 14일에 6억 6천이 찍혔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매물 같고요.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전세 가격을 보면 3억 중반이나 3억 후반대의 가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동지구는 아무래도 덕은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향동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항상 대체지가 있을 때는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서울이라 볼 수 있는 덕은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를 다 봤을 때요. 대장주 아파트 중심으로 낙폭을 체크해 보면 40%의 낙폭을 가져온 대장주 아파트는 없었고요. 물론 향후에 얼마나 이 가격 방어 지지선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낙폭이 된다면 추가 여력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색 증산 뉴타운의 입주 물량이 많아서요. 향동의 가격 지지선을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색 증산은 향동보다는 높은 매매가로 인해서 진입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매도 타이밍을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3년 수색의 입주장 또한 3,000세대가 넘게 들어오고 전세 가격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 눈여겨봐야 할 지역입니다. 덕은지구의 입성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세 물량으로 인해서요.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듯 싶고요. 오늘은 덕양구의 대장주 아파트 중심으로 과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폭이 큰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향후에도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의 내용이 지배적인데요.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대장주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 방어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것이고요. 물론 향후에 이 가격보다 더 빠질 수 있는 입지들도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 신도시의 민간 분양은 일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고양시 장항지구의 민간 분양도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분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신규 공급에 대해서 분양 스케줄을 정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그렇지만 장항지구도 올해 안에 민간 분양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약 관련해서는 모집 공고가 나오는 일정이 잡히면 가능하면 거의 다 올려드리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